오늘 미국 3대 지수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중국 최근 개장 이후에 첫날 급등한 이후에 좀 약하고 우리나라도 연이틀 1%좀 넘은 상황으로 움직였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시장에 충격을 줬죠. 유럽도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 주시장 움직임이 좋지는 않았는데 미국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시장의 상승 강도가 세지고 있거든요. 음, 연준 발표 이후에 이 추세를 다시 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얘기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는데, 여기 GM 얘기를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GM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발표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GM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네, 제너럴 모터스가 이렇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도 미국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의 실적 발표 예측치보다는 다 잘 나왔어요. EPS나 매출이나 물론 뭐 전분기 대비해서나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 좋았지만 예측치에 비해서는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혼합돼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녹색은 예측치보다 좋게 나온 거고 빨간색은 안 좋게 나온 거거든요. 혼합돼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 팩셀에서 27일까지 1월 27일까지 어닝 발표 나온 거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이건 이제 연두색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온 거고 요게 이제 기대치보다 안 좋은 건 이건 뭐 거의 기대치 수준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기대치보다는 높게 나온 게 많아요. 그러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밑에 보면 뭐 이거는 뭐냐면 이제 12월 31일까지 봐서 이익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이거 섹터별로 다 나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혼합되면 요금되고 이게 S&P 500 지수 전체인데 10월 31일자 보면 그 이익 성장률이 마이너스 3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27일까지 부합된 걸 보면 마이너스 5%더 많이 감소했죠. 이익 성장률이. 이거는 매출 성장률이거든요. 매출 성장률은 12월 말이나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3.9로. 매출은 이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이익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 이익은 예측치보다 좋은 거지 실제로 이제 전분기 대비나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온 경제 지표들 좀 보면 중국의 PMI 지수 제조업하고요. 그다음에 이 서비스업이거든요. 둘 다 급등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제 중국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한국은 보면 산업 생산이 나온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급감했습니다. 지금 계속 1월에도. 요게 전월 대비거든요. 전월 대비도 감소했죠. 감소폭이 좀 커요. 여기서 반등의 증가폭이 좀 있었는데 감소폭이 큽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소매 판매거든요. 소매 판매는 반등했고, 그리고 서비스 섹터의 그 생산 요거는 상대적으로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표상으로 그렇게 호전되는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글로벌 쪽에 다른 쪽, 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PMI 지수나 그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바닥을 치고 쭉쭉쭉 올라오고 심리 지수도 그렇고 있거든.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온 BSI하고 CSI를 보면 이게 제조업 BSI거든요. 제조업 이제 심리수죠. 기업 심리수. 이게 아랫방향으로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곤두박질 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요게 비제조업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도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다음 달도 내려갈 거라고 심적으로 안 좋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심리수하고 생산자 심리수 두 가지를 다 합한 게 이제 ESI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반등해서 쭉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그,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단기 비자를 하는 바람에 중국 쪽에서 여행객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일정 부분 막혀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외교부의 행동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심리적 지표로. 중국은 반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깨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이 정부가 대응을 어설프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 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심리 지수는 보시면 살짝 내려왔습니다. 살짝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살짝 내려왔거든요.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심리가 개선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지는 않고 있다. 이거 지난번에 PMI 지수, ISM 제조 PMI 지수가 급락했잖아요. 그런 것들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그 겨울철 뭐 일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 반등 강도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미국의 이제 고용에 대한 비용, 고용 비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QOQ니까 이제 분기당 보는 겁니다. 보시면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QOQ 과거에 대한 비용하고 같이 보면 이렇게 높이 비용이 증가분이 있었던 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작년 그 1분기 정도 수준에서 급등했던 것들이 진정화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작동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고 있긴 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시장 연준에서 그 기준금리 인상 0.25포인트 올리는 건 당연할 거고 혹시나 연준에서 0.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다. 제이미 다이슨 그 JP 모건 회장이 그 0.5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나 그렇게 예측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리고 다른 경제 지표들 보면요. 뭐 가솔린 가격은 내려가고 있고 내려갔다 이제 반등하고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요거 주택 가격 지수가 이게 전월 대비 같습니다. 마이너스를 계속 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점 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명목이고 얘가 실질일 거예요. 주택 그 구매 가격입니다. 얘가 정점 치고 둘 다 주택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주택 시장도 정점을 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섹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고, 이거 리얼 그러니까 실질 가격에서도 보여드렸죠. 우리나라 국내로 놓고 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 어제 시가총액 대비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3% 빠졌고요.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우량주 그러니까 우선주는 아니고 우선주 4%나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닥으로 기고 있고 삼성전자만 잠깐이 아니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깐 보면 외국인이 최근 동향에서 이탈해서 4천억이 넘는 매도를 보였습니다. 보시면 1월달 들어서 그렇게 큰 살짝 매도한 적이 있었지만 저렇게 큰 규모로 매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12월까지고요. 올해 들어서는 매도 없이 계속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매도가 있었고 삼성전자만 띄워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외국인이 600만 주 매도했습니다. 이게 계속 매수를 쳤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근데 어제 대규모로 매도를 쳤습니다. 일단 이익을 회수하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반등 강도가 좀 너무 약하거든요. 올해 들어서 매수를 했거든요.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가. 쭉 밀어올렸는데 한꺼번에 쭉 뺐어요. 추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저점 언저리에 다 와서 여기가 저점 테스트를 끝낸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강력하게 밀고 올라갈 동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신문기사에서 그 얘기는 보여드렸죠.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 인텔, SK 하이닉스 중에 그나마 가장 유리한 게 삼성전자 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지금 TSMC하고 계속 비교를 하잖아요. 삼성전자랑. 근데 TSMC는 시스템 반도체를 하청받아가지고 생산하는 거고 삼성전자 주력은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TSMC가 하고 있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하청받아서 생산하려고 이제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장기적 입장에서 놓고 보면 TSMC가 더 불리한 겁니다. 사실은 대만에. 왜냐하면은 걔는 시스템 반도체 하나 가지고 지금 기업을 돌리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하청받으려고 확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면, 근데 사이클이 안 돌아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메모리 반도체 다시 재고 축적을 하기 위해서, 재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액션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전자 부품들은 전부 다 소모성 부품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제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긴 하지만 탭이나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가지만, 그것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체하는 교체 비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AI라든가 혹은 우리 센터 있죠, 클라우드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점점점 데이터가 축적되고 누적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비가 오래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교체 주기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반드시 메모리 데이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은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문제는 그 시기가 어디인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제외하고 나면 삼성전자는 사실은 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주식은 아니고, 그 기다림의 미학을 알면 삼성전자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영역 안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만약에 얘기되고 있는 경기 수축이 발생하는 과정 중에 신용 팽창이나 이런 문제, 그러니까 신용 팽창에서 골마 터져 있던 부분이 터져가지고 무엇인가 주식이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이고, 지금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정도 5만 원대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매입하는 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아마 제가 오늘 그 경제지표 관련돼서 분석하는 간단한 기준하고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느냐 하고, 그다음에 각종 경제 사이트에서 제가 혼합해서 차트들을 막 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쓰는 방법인지, 그래서 경제지표 분석하는 사실 기초 개념인데, 기초 스킬 익힘 아니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기초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쭉 동영상을 올려서 하나의 카테고리 재생 목록에 묶어서 아마 올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전체적으로 쭉 한번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